우리가 로또 복권을 살 때 어떤 번호가 나에게 좋은 번호인지, 그리고 전화번호를 고를 때도 우리가 어떤 번호가 좋은 번호인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떤 이름이 좋은지도 매우 궁금해하죠. 그리고 건강도 우리가 어디를 조심을 해야지 건강에 좋은지 그런 것도 궁금해합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오행표에 다 있습니다. 오늘 그 오행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인TV의 이현주입니다. 명리학 완전정복, 오늘 제4강으로 오행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목은 무엇이다, 자수는 무엇이다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배울 것은 이 오행입니다. 목화 토금수가 무엇을 대신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외울 게 많은데 그 오행표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사주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행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오행표입니다. 위에 목화토금수가 있죠. 이 목화토금수가 어떤 것을 대신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십천간. 거기서 간목, 을목을 뜻하는 것이고, 화는 병화와 정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토는 무토와 기토를 뜻하고, 금은 경금과 신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는 임수와 계수를 뜻하죠. 자, 다음은 지지입니다. 지지는 임목과 묘목을 뜻하고, 목은 화는 사화와 오화, 토는 진술충미, 그리고 금은 신금과 유금, 그리고 수는 해수와 자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은 자, 수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술이라고 하죠. 수에는 목은 3과 8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는 7과 2를 뜻합니다. 그리고 토는 5와 10을 뜻하죠. 그리고 금은 9와 4를 뜻하는 것이고, 수는 1과 6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숫자가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숫자. 그래서 목이 나에게 좋다 이러면 3과 8을 조합을 하는 것이고, 또 7과 화가 좋으면 7과 2를 조합해서 나에게 좋은 숫자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나에게 좋은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이 좋은 이 사람에게 좋다면 3과 8의 숫자를 넣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행음이 있습니다. 오행음은 한글로 표현되는 초성을 말합니다. 초성을 말하는데, 목은 기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는 이음과 히읗을 말하는 것이고, 금은 시옷과 지읒과 치읓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는 미음, 비읍, 피읍을 말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 김씨입니다. 김씨면 이 오행음은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순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에 3가지가 있으면, 김개똥이라는 게 있다면 김개똥은 뭐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순리대로 이름을 지어야 되죠. 그때 오행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 지을 때, 장명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김씨면은 니은 초성, 히읗 초성 이렇게 뭐가 되겠죠.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가 되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 오행음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색깔입니다. 색깔인데, 색깔은 목은 청색이고 화는 적색입니다. 그리고 토는 황색이고 금은 백색을 뜻하고
수는 흑색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흙을, 수를 흑색이라고 하는데, 검은색이죠. 검은색을 뜻하는 것인데, 왜 물은 투명한데, 왜 흙이라고 하나? 이 물은 사실은 우리가 그 물길 속을 들여다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깊으면 어둡기 때문에 흙이라는 표현, 검은색으로 흑색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개개인이 어떤 색이 나에게 어울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색을 입고 나갈까요? 어떤 색을 제가 좋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수가 가장 좋은 이 수가 가장 좋다면, 좋은 오행이라면, 그럼 흑색, 검은색을 즐겨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상담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장, 우리 간장, 심장, 목은 간장, 화는 심장, 그리고 토는 비장, 금은 폐장, 그리고 수는 신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사들께서는 사주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도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진맥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맥을 하지도 않고 생년월일을 불러서 어디가 약한지도 알아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하느냐면은 이 오장육부, 인체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시고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장육부와 인체기관을 외우신다면 상담자가 오셨을 때, 상담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 몸이 안 좋아요.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그 목이, 예를 들어 우리가 생극을 배웠습니다. 생극을 배웠는데 화가 극을 받고 있어요. 화가 극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화가 나에게 안 좋은 기운이다. 이랬을 때 심장을 조심하시고 소장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심장과 뇌와 눈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관리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덜 안 좋아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은 계절입니다. 계절은 목의 계절입니다. 봄의 계절입니다. 목은 봄의 계절이고 화는 여름의 계절입니다. 불이 많죠. 그 다음에 토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고, 자, 가을. 금은 가을을 뜻합니다. 돌이 많고, 굉장히 이제 가을의 기운이 강하죠. 다음에는 물은 겨울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인묘, 우리가 그 앞에 12지지를 배웠죠. 이때 입춘도 들어가 있었죠. 봄의 계절이고,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주 명리학은 계절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목화토금수가 어떤 계절이다라는 것은 배우신다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오행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짜 외울 거 많죠? 외울 거 많은 건 저도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주를 상담을 할 때는 아주 많은 질문들이 옵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아까 그 오행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술술 상담자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전문가의 포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도 외우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꼭 외우셔가지고 외우시기 힘들다면 어디 붙여 놓으세요. 어디 붙여 놓고 계속 쳐다보십시오. 계속 쳐다보면은 눈에 익을 정도로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블로그에다 붙여놨습니다. 블로그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항상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행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